자, 6주차 2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고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언급을 했듯이 이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그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 각도값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0도에서 2파이까지는 어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가면서 0에서 2파이까지 가졌던 그 함수 값들을 그대로 똑같이 가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가 2파이 주기로 2파이를 주기로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이렇게 2파이를 주기로 해서 진행해 나가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탄젠트 함수는 조금 다른 주기로 2파이가 아닌 약간 파이로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긴 하겠지만, 일단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파일을 주기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를 일단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먼저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y는 sin x하고 코사인 x하고 탄젠트 x의 그래프를 하나씩 본 다음에 일반적인 케이스들에 대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첫 번째 y는 sin x거든요. 네, y는 sin x인데 y는 sin x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주기가 0에서 2파이까지 주기로 잡아서 그림이 그려진다 했으니까, 일단 0에서 2파이까지만 한번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그래서 이 사인 그래프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더 연장해서 한번 그려보게 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네. 그럼 여기가 대충 4파이 이렇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지금 주기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가 될 거고, 우리가 특징적인 것만 좀 짚어보게 되면 최대 값이 1이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소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파동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사인 x랑 코사인 x의 그래프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뭘 얘기해드리고 싶냐면, 이걸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자, 2번. 자,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코사인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2분의 파이 플러스 x 혹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럼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2분의 파이 플러스 x. 그러면 이건 우리가 그냥 더하기니까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뭐다, 코사인 그래프는 사인 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코사인 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사인 그래프를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자 원래 자 사인 그래프의 형태가 요런 형태라면 코사인 그래프는 자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그래프는 이제 2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평이동 시킨 거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러니까 요 점이 요렇게 갖고 요 점이 요렇게 갖고 요렇게 2분의 파이만큼씩 왼쪽으로 평행이동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굵은색으로 표현된 요것이 바로 뭐가 된다? y는 코사인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만 보게 되면 사인 x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냥 2분의 파이만큼만 왼쪽으로 평이동 시킨 그래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자 탄젠트 x거든요. 자, y는 탄젠트 x 그래프인데 자 탄젠트 x 그래프를 그려보려면 일단은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2파이. 조금 탄젠트 그래프는 좀 특이한 케이스라서 조금 따로 한번 여러분들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그럼 여기가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고 여기는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일단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사인 코사인 그래프랑 다르게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렇게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점근선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 하고 여기가 점근선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x가 2분의 파이인 지점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인 지점이 돼요. 그래서 탄젠트 0을 집어넣게 됩니다. 0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텐데 y, x 이렇게 될 텐데 자 탄젠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요. 요렇게 그죠? 네. 그래서 자 탄젠트 x는 사인 x랑 코사인 x랑은 다르게 주기가 파이입니다. 파이. 그래서 이 그림 요 그림 자체가 반복해서 그림이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점근선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는 점근선은 파이랑 2파이 사이인 2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럼 2분의 3파이에서 또 역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탄젠트 파이의 값도 뭡니까?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3파인데 여기 2파이와 3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수 파인 형태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 반만큼의 오는 값들이 결국에는 뭐가 된다? 점근선의 위치가 된다는 사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탄젠트 x는 조금 다르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탄젠트 x의 주기는 파이입니다. 파이. 그 다음에 점근선이 있는데 그 점근선은 뭐가 되냐면 점근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홀수 파이인 지점이 바로 점근선이 된다는 사실.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를 주기로 해서 요런 식으로, 예,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요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일단 요 부분은 여러분 좀 숙지를 해주셔야 되고, 일단은 사인이랑 코사인은 당연히 주기가 2파인 거 아시겠죠? 그림만 보더라도. 예. 일단은 간단하게 사인 x, 코사인 x, 탄젠트 x의 그래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제는 뭐냐면, 자, 75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그 예제를 보시게 되면 이제 그 기본적인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는 이 함수에다가 막 살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있을 텐데 그 형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식에 그 나온 그 식에 대해서 이게 그래프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의미죠. 그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 공부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뭡니까? 어떤 그래프가 딱 주어졌을 때 이 그래프에서 말하는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이런 것들을 뭐 대충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그래프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그 형태를 보고 봤을 때. 그래서 자, 한번 첫 번째 케이스로 요런 걸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코사인 x 같은 경우는 사인 x를 그냥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시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사인 x의 일반적인 형태를 좀 보더라도 그 코사인 x도 그와 유사하게 조금 유사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사인 x의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요렇게 적어줄 수 있거든요. 자, y는 a의 사인, 자, bx 플러스 c 플러스 d. 자, 요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일단 a, b, c, d는 다 상수입니다. 자, 일단 요렇게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 줄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기를 자, 하나하나씩 볼게요. 요 A가 나타내 주는 게 뭐냐면은, 자, sin X가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어떤 모양이었냐면 파동 모양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파동 모양이었는데 요 A가 결정해 주는 게 뭐냐면 그 파동의 진폭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게 원래 sin x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움직이는 이런 그래프였다면 요 a가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의 절대값이죠. a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그 sin 그 그래프의 진폭은 엄청 커지게 된다는 사실. 그렇게 여러분들 좀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인 그래프의 그 진폭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뭐다? 이 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자, 이 B는 이제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B가 주기를 결정해 주거든요. B가 주기를 결정해 주는데, 이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절대값 B분의 2파입니다. 예, 요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해 볼게요. 자, 이 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보게 되면 A의 사인에 자 B로 묶을게요. B로 묶어보게 되면 X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되죠. 플러스 D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일단 B는 그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이잖아요. 요 식에서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요 식에서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B는 주기를 결정해주는 거. 그러니까 X의 개수는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이 부분만 보게 되면 이 C가 있죠. 이 C는 뭐냐면 이 주기와 같이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을 시킨 양을 결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요렇게 생각해 보면 되고 그럼 D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킨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은 어떤 식을 봤을 때 그 식을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려보실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그래프를 보고 주기라든지 뭐 최대값 최소값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더 나아가서 평행이동이 얼마만큼 됐는지도 여러분들 바로 파악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탄젠트는 좀 그래프가 모양이 달랐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젠트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도 우리가 요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탄젠트 X의 그래프에서 최대값이랑 최소값이라는 게 존재 안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점근선이 있었고 그 점근선을 따라서 쭉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사실상 여기서 A를 논하는 거는 기하학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하학적 의미가 없음.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자, 이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이랑 다르게 주기가 다른 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 B가 결정해주는 이것도 일단 주기를 결정해주는 요인인데 자 앞에서는 뭐였어요? 사인 x,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는 그 주기를 구하는 공식이 절대값 B분의 2파이였다면 앞에 그림에서 봤듯이 우리는 이 탄젠트 x의 그래프가 파이였으니까 주기가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형태에서 주기를 구하는 공식은 절대값 B분의 파이가 되는 걸 우리가 유도해 볼 수가 있어요. 됐죠?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C와 D는 X축,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을 결정해주는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조금 정리를 해 놓으실 수만 있다면 이제 예제 2.3.9 같은 경우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좀 풀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하나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2.3.9를 한번 보시게 되면 1번에 자 y는 3의 사인 2분의 x거든요. 일단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최소가 바로 3이랑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주기는 뭡니까? 2분의 1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4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절대값을 채줘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 주기가 4파이가 된다는 사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우리가 2파이까지 그림을 그려봤다면 사실상 이거의 2배 4파이까지 이렇게 주기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사인 그래프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파동 모양을 그림을 그려질 건데, 단 여기서 최대 최소가 달라지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는 3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3을 가질 때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파이가 될 것이고 여기는 3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자 2번부터 갑자기 확 어려워집니다. 자 2번이 뭐냐면 y는 절대값 코사인 x의 플러스 1. 이것처럼 지금 삼각함수에 안 그래도 삼각함수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절대값까지 지금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자 절대값이 있는 경우면 주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기 변화. 그래서 직접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가지고 그 주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일단 이걸 그래프의 그 기본적인 형태를 먼저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일단 코사인 x잖아요. 그죠? 그럼 코사인 x부터, 그러면 이거를 코사인 x에 대해서 어떻게 파생되어진 그래프인지를 먼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이거는 y는 절대값 코사인 x에서 일단 파생이 됐다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거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단 이렇게 표현해 주겠다. 여기서 이렇게 파생이 됐다고 생각해 주면 되고, 자, 요거는 뭡니까?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취해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y는 코사인 x 그래프부터 개형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2파이잖아요. 여기는 0이고. 그러면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텐데, 자, 요것을 지금 절대값을 씌웠단 말이죠. 그럼 절대값을 씌웠다라는 것은 그래프를 음수가 되는 거는 전부 다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인 거니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요런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원래라면 코사인 그래프가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그 음수가 되는 부분을 접어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요렇게.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이 그래프를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그래프를 얘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지금? 네. 그러면은 자 볼게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일단은 자, 여기 2파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는 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인데, 자 뭐냐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게 뭐냐면 y는 절대값 코사인 x예요. 근데 자 이걸 지금 1만큼 평이도 시켰어요. 그럼 1만큼 평이도 시킨 거니까 그림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자체가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1만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을 조금 더 낮추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1이 있어요. 자, 여기 1이 있어가지고, 자 여기가
파이.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라면 그림이 일단 절대값 코사인 x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 했죠. 근데 자 이게 한 칸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2라는 점이 존재해 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네. 됐습니까? 요게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코사인 x의 절대값 세 플러스 1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자 근데 뭐랬어요? 주기 변화가 생긴다고 했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코사인 x의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였는데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뭡니까? 이 그래프만 보게 되면 우리가 주기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절반으로 잘리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바로 주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기가 2파이가 아니라 이때는 주기가 파이가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있을 때는 공식으로 여러분들 주기를 구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주기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3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코사인 x의 플러스 3분의 파이. 그죠? 이거는 일단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는 또 그래프를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y는 코사인 x 그래프를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y의 보호가 바뀐 형태니까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거 일단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축 방향으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자 코사인 x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코사인 x부터 먼저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 이게 점선으로 표현된 게 코사인 x 그래프인데 이 코사인 x 그래프를 먼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요게 1번을 적용시킨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을 적용시킨 케이스라면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만큼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어떤 게 있어가지고 요 점이 요렇게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자 요런 식으로 그려보면 되겠네요. 자 요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사실. 네, 요렇게. 저 그림 실력이 안 돼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네.
살짝 3분의 파이만큼 왼쪽으로 이 평행이동된 그래프라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어디까지나 일단 여기서 그러면은 주기와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주기는 바뀐 거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대칭 이동 시켰고 평행 이동만 시킨 거기 때문에 주기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주기 자체는 그냥 2파이.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도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나 마찬가지 대칭 이동이랑 평행 이동만 시킨 게 있으니까 그 최대값, 최소값의 변함은 없다라는 거. 됐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 한번 여러분들 그 그래프를 조금 그리시는 게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로 그 그래프를 봤을 때 그 그래프를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파트가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학업적으로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충분히 좀 하실 것을 좀 권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일단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문제 2.3.4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76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 79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함수의 극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함수의 극한인데 자,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는 사실상 뭐냐면 앞에서 했던 그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변수가 n에서 a로 바뀌었다라는 거 밖에 없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과연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랑 함수의 극한의 차이가 뭐냐? 이걸 좀 여러분들 조금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어디까지나 이거잖아요. 자, 수열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함수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리미트 뭐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지만 혹은 뭐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어떤 x가 어떤 한 숫자 a로 가까이 간다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 여기서 수열의 극한에서는 여기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이 대상이 되는 게 뭐냐면 수열입니다. 수열. 그럼 뭐 an 이런 형태가 되겠죠. an, bn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n이 계속 커지는에 따라서 과연 이게 일정한 수에 가까워지게 되겠는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리미트 밑에 붙는 이 기호가 무조건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밖에 다뤄주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수열의 극한이고요. 자, 함수의 극한은 이제 뭐냐면은 그 방향성이 수열의 극한보다는 좀 더 복잡해집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x가 무한히 가는 경우도 우리가 따져줄 수 있고 그러면 이 경우라면 당연히 수열의 극한이랑 비슷하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뭐래도 어찌 보면 그 방향만 달라졌다 뿐이지 계속 뭐 작아지는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뭐 이것 또한 뭐 얼추 보면은 수열 극한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함수의 극한에서는 어떤 한 점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을 구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래프에서 어떤 한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A에 엄청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방향이 둘로 나누게 됩니다.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뭐냐니까 왼쪽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이런 경우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함수의 극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열의 극한이랑 조금 차이점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만 좀 더 이 함수의 극한 부분을 좀 더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그 79페이지에 자, 그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일단 기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수열의 극한에서 다루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용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그 극한값이 만약에 어떻게 수렴하는 케이스라면 그걸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 극한값을 가지게 된다,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면 뭐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것까지 수열의 극한이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자, 여기서 뭐 예제 2.4.1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상 81페이지부터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금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어떤 A라는 점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방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A보다 작은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A보다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지는 경우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요 같은 경우는 지금 A에서 작은 쪽에서 A 가까워지게 되는 이런 케이스를 우리는 뭐냐면 왼쪽에서 A 가까워진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서 얘를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좌극한. 아시겠죠? 그 다음에 A보다 큰 쪽에서 A 가까워지는 것을 이제 A의 오른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극한이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호로는 좌극한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A에 가까워지는데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해가지고 A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우극한은 이런 식으로 A에 플러스 기호 이런 식으로 붙여준다라는 사실까지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책에서는 그런 말이 좀 안 나와 있나? 이 말이 왜 안 나와 있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함수의 극한에서 기호로 표기하기를 리미트 x는 a로 가까이 갈 때 fx 요것이 어떤 L로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 적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문제는 이 극한값을 가질 조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자, 뭐냐니까 약간 그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가 예제 2.4.2거든요. 그럼 예제 2.4.2를 풀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fx가 주어진 게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0이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데 문제는 x 플러스 1일 때는 x가 양수일 때, 그 다음에 이거는 양수가 아니라 x가 1일 때 1보다 큰 경우, 그 다음에 x가 1인 경우,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지금 함수를 나누어서 지금 생각해 줬거든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x, y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일단은 x 플러스 1이니까 y절편이 1이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일단 그림이 그려지겠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런데 x가 1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 했으니까 여기가 1이 있다고 가정하면 딱 여기까지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겠죠. 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x가 1일 때 함수값은 0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여기는 뻥 뚫리는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마이너스 1을 y절편으로 가지게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역시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는 요렇게 되겠죠? 예. 근데 x가 1보다 작은 쪽에 대해서만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기 뻥 뚫리는 요런 형태. 여기 뻥 뚫리고 그래프가 쭉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요 부분은 역시 날려도 되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 요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fx가 지금 요렇게 그려지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fx를 이 fx의 1에서의 극한값을 한번 조사해보자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근데 자 보게 되면 일단 먼저 리미트 x의 1로 가까이 가는데 좌극한을 먼저 조사해보게 되면 어때요? 좌극한 조사해보게 되면 1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이 그래프를 따라서 가까이 가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 그래프를 가까이 갔을 때 이 그래프의 극한값은 뭐가 되냐면 좌극한이니까 이 점이 어디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좌극한, 그러니까 x가 1은 아니에요. 1보다 작은 쪽인데 작은 쪽에서 어디에 가까워지겠는가를 보게 되면 얘는 결국 뭐가 된다?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래서 fx의 1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2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극한을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이제 이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의 우극한으로 갔을 경우에 극한값을 구해주게 되면 요 값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값이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우극한으로 보냈을 때는 2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뭐예요? 자, 1에서의 극한값을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하는 건데 좌극한을 조사했더니 마이너스 2고 우극한을 조사하니까 2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뭐냐면 극한은 유일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방향에 따라서 극한값이 두 개로 나뉘었네? 그러면 이건 극한값이 유일하지 않네? 따라서 이건 뭐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예제를 미루어 봤을 때 우리가 함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뭐냐니까 함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은 바로 뭐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여러분들 강조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한 점 A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 존재할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바로 뭐다?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념적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두고 계셔야 돼요. 됐죠? 네. 요렇게 일단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그냥 수열의 극한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근데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경우는 그 변수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해가지고 생각해주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면 t는 어디로 가겠어요? x는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그 t는 무한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를 그냥 마이너스로 붙인 것을 치환해 가지고 그냥 또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런 부분은 또 여러분들 앞에서 수열의 극한도 했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그 넘기셔서 82페이지 보게 되면 극한 정리 있죠. 이것도 앞에서 했던 그 수열의 극한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두 함수에 대해서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숫자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각의 리미트를 재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한 함수의 극한값은 그 극한값 수렴하는 값 두 개를 더한 거랑 같다. 그 다음에 2번 곱하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는 상수배죠. 그러면 상수배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gx가 0이 안 된다는, 그러니까 m이 0이 안 된다는 전제하라면 역시 우리가 분수의 형태에 대해서도 각각의 리미트를 재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뭐 앞에서 했던 수열의 극한 정리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자, 예제 2.4.3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뭐냐면 지금 1번 보면은 그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그 함수가 3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x제곱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인데, 자, 일단 요 식에다가, 자, 1번 같은 경우는 x를 2에 가까이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럼 2를 한번 집어넣어봐요. 그래도 계산하는데 별로 이상한 부분이 없죠? 그냥 2를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3은 6이고 거기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 7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데 직접 넣어봤을 때 이상한 점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그대로 극한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 자, x는 0으로 가까이 갔을 경우에 지금 분모가 0이 안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죠? 분모가 지금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1이 돼서 극한값이 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자, 제가 얘기했듯이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 83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이제 이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자, 함수의 극한에서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등의 부정형의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하여 극한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자,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영상 보시고, 자, 부정형의 극한이거든요. 부정형의 극한. 그러니까 극한을 그 위에 있는 예제 2.4.3처럼 그냥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해 줄 수 없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봤더니 이런 형태의 꼴로 나온다라는 거죠. 0분의 0꼴, 그 다음에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이런 형태. 네, 그러니까 그 값을 정확하게 정해줄 수 없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에요, 부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케이스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0 곱하기 무한대. 자, 요거를 조금 제가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요 케이스를 여러분들 정말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자, 0 곱하기 무한대는 0 아니냐 라고 저한테 계속 도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뭐 여기서 말하는 이 0은 뭐냐면, 딱 숫자 0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한소의 개념입니다. 무한소의 개념. 자, 그리고 뭐 이 기호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무한대입니다.
그죠? 근데 뭐예요? 무한대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변동 상황을 나타내주는 기호거든요. 그럼 무한소 이것도 뭐냐면 결국에는 변동 상황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변동 상황. 그래서 이 부정형에서 말하는 이 0 곱하기 무한대에서 이 0은 뭐냐면 엄청 작은 숫자, 그러니까 절대값 값이 엄청 작은 값으로 가게 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엄청 작은 값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숫자는 0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엄청 작은 값 곱하기 엄청 큰 값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엄청 작은 값이 0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쨌든 어떤 값이 있다는 소리고 거기다가 엄청 큰 값을 곱해주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생각해가지고 이 0 곱하기 무한대 꼴이 그게 0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는 뭐냐면 무한소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꼭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정형에 대해서 계산을 어떤 식으로 극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극한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조금 소개를 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게 초월함대 극한까지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양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영상이. 그래서 일단 그 점을 유념해 두시고 일단은 이 극한 구하는 것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